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가 10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별로 여러 조례들과 각종 동의안을 심의하였고, 특히 4일 동안 진행된 시정 질문을 통해 시청과 교육청의 정책 사업들이 올바르고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냉철한 질의를 통해 현황을 짚어본 아주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더 나은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주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29건, 동의안 52건, 보고안 14건 등 총 9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광주시 및 교육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마을공동체 기본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전통문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광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14건의 보고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임미란 의원이 광주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언해야 한다. 김익주 의원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관련, 김나윤 의원 무상급식 식품비, 현실 물가 반영해야 라는 주제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점기 의원의 자치구간 경계 조정 마무리 지어야 라는 주제의 긴급 현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김용집 의장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 충실한 검토와 보완을 당부드린다며 11월 초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신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의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유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광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원 근거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 원칙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원 전담부서 마련, 행정 각 부서의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마을정책협업회의 구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광란 의원은 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마을정책협업회의 구성을 통해 마을 공동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 학교장은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며 교육감은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학교장은 매년 해당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홍일 의원은 과학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 탐구,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정착 지원 조례안은 누구나에게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는 평등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착지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그리고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 및 사업 보조 그리고 사회 정착 관련 기관과 단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입니다.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 등 생활고에 의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고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하는 사회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대형 국책 사업의 지방 유치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은 천년을 함께해온 공동 운명체로 역사적 동질성과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막대합니다. 집행부는 기필코 전남을 설득해서 행정통합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문제는 점점 줄어드는 학생 수와 농수산물의 물가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급식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 방법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떤 정책 사업보다 중요하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 수준을 향상을 위해 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방역 체계와 모범적인 대처 능력 시스템이면 충분히 위드 코로나 선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번호는 어등산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더라면 광주시는 이런 유발 효과를 지금쯤 시민과 함께 누리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시장님 그런데 왜 이토록 중요한 어등산 관광단지 초석 사업이 16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시청이 교통약자를 위해 공동 개발한 광주 교통약자 버스 어플은 버스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인 이용자가 예약을 하면 저상버스 기사에게 승차 신호가 전달되어 버스를 정류장 가까이 대는 등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플은 실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플을 아직까지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시민의 안전, 생명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실국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긴급하게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조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정말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본 사업은 더 많은 공원 부지를 지켜내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였기에 민간공원 투명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로드맵 부재와 종합적인 판단력 미흡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능동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본 사업의 취지인 도시공원을 지켜낸과 동시에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민간공원 투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임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제 와서 어등산 관광단지를 공공단지로 추진하겠다. 몇 개월 안에 공공개발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개발이 왜 실패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했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제 기후위기 시대에 대전환이 필요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전하게 줄여야 한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 에너지 사용량을 극대화시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건물하고 교통수송 분야입니다. 공공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건축물에서 신규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부터 완전하게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인증을 등급 1등급까지 가는 방향을 목표로 두고 설계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취업난이 가중되고 금전적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울증이 높아지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우울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강주시 청년 정책관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삶의 변화 10회 조사에 따르면 강주 청년 49.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많은 청년들이 현재 너무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안정감 있는 대책으로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민선 7기 3대 시정 가치는 혁신, 소통, 청렴이며 그중에서도 강주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정신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건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이를 정책화, 현실화시키는 추진 체계가 필수입니다. 당시에도 광산 국민들은 교육청 통합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면에 광산군은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 현장에 한계가 발생되고 지원 체계 구축이 요청되고 있어 광산교육지원청의 신설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취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민 세금으로 개인의 의대 진학을 돕고 있는 상황으로 광주과학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10월 15일 자치경찰 최일선인 금남지구대와 효덕지구대를 차례로 방문해 업무 수행 현황과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광주자치경찰제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사고나 재난지원, 여성, 청소년 보호,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사고 처리,
학교 폭력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은 체험관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을 주제로 시민, 학생, 유아 등 시민들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한국광기술원을 방문해 광산업대표자협의회 회장단과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각종 자료 수집 및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정환 위원장은 한국광기술원이 단순 기술 집약 산업에 머물던 광주 광산업을 신융합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